월에 100만 원 정도 순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월 100만 원이라 두 달부터는 났던 것 같은데요. HTML이 적용되는 란에다 넣어야겠죠.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질문대로 0.5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는 이 글자를 볼 수 있죠. 네네네. 2022년도에 퇴사하셨다고요? 네, 2022년도에 1월 1일부로 일을 뭐 제휴 마케팅은 아니지만 뭐 유통부터 좀 회사 일 외 그냥 다 저의 좀 사업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아, 회사 다니면서도 뭐 부업 같은 거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마존을 했었는데 네. 뭐 잘 됐던 건 아니고 그냥 뭐 좀 나와서 좀 키워보려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아마존을 포함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잘 될 줄 알고 했었으나 잘 됐던 건 아니고 뭐 한 1년을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버렸죠. 좀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 2023년 4월인가 5월경부터 제휴 마케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하면서 바로 수익이 나셨나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뭐 유통에 비해서는 오래 걸렸던 느낌은 아니었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좀 바로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좀 막바지였나? 아니면 한 달 좀 지나서였나? 그때부터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게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방향성이 맞는 건가? 힘들었긴 했죠. 아, 그럼 한 달 정도까지는 적자였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뭐 엄청난 광고비를 태우진 않았지만 네. 마음고생이 좀 있었죠. 아, 그럼 적자 났을 때 네. 광고 비용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글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좀 그런 게 좀 얼마 정도 쓰는 게 잡혀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라도 뭐 좀 광고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좀 태우는 상태라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과가 안 날 때 좀 오프시키는 타이밍에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아, 네.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100만 원을 그냥 버릴 생각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광고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아까워하면 실력이 안 늘거든요. 근데 실력이 늘려면 광고비를 계속 좀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버릴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1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적자 났을 때 얼마나 적자 났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그러면 한 2달 정도 됐을 때부터는 수익이 나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셨죠.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월에 100만 원 정도 순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월 100만 원이라 두 달부터는 났던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긴 네네네.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두 달부터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 다른 게 저번에 출연하신 분은 11개월 정도를 수익을 못 내시다가 11개월 동안 버텼더니 수익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순수익이 나는데. 근데 저보다도 빨리 나는 분들은 빨리 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1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이제 다 각각 어떤 실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나셨는지. 지금 1년 정도 된 거죠, 제휴 마케팅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제대로 한지. 최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한 2,900만 원 정도 매출은 났던 것 같고요. 뭐 99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대가. 990만 원 수익이 났을 때가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됐을 때예요? 비슷하게 난 적이 있긴 있었는데 뭐 네네. 최대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번 연도 한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 그 네. 정도의 수익까지 도달을 해보신 거네요? 네, 뭐 1,000만 원을 넘기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넘겨서 아쉽긴 하지만 네. 네, 그때는 좀 운도 따라줬고 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순수익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30%까지
제가 뭐 엄청 순이익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계산해 보면 그쯤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좀 25% 30% 이쯤 될 것 같네요. 이게 하시는 분들마다 순수익률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들은 10%만 이익이 나도 되니까 뭐 한 1억 매출을 하는 대신에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매출인데도 1,000만 원 순수익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마다 매출과 순수익 비율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유통을 하다 보면은 유통이나 이런 부업들은 순수익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제휴 마케팅은 순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머천트라고 저희는 지칭을 하죠. 한 가지 머천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한 세네 가지를 그래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주력적으로 뽑히는 게 또 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평균적으로 내면 한 그쯤 되겠다 추정을 하는 거지 뭐 저도 자료를 보지 않으면 좀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플랫폼은 어떤 거에서 많이 하세요? 메타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제 뭐 과제이긴 한데 뭐 틱톡이나 뭐 카카오로 확장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템핑이라던가 뭐 DB센서 이런 제휴 마케팅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뭐 어떤 거를 사용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뭐 에드팟 제일 많이 하고요. 일단은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직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단계 같습니다. 네.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1년 정도는 유통을 하신 거고 그 뒤로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대기업을 다닐 때랑 제휴 마케팅을 하실 때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뭐 장단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에 다닐 때는 일단은 기업은 또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위에서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유쾌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또 뭐 제가 의도치 않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뭐 또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는데 매출 뭐 기업에서도 실적을 떠나서 근데 뭐 제휴 마케팅 할 때는 다른 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뭐 이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일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모두 오직 저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힘들지 않든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스트레스를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보고라든지 뭐 윗사람한테 좀 저는 솔직히 하기 싫은데 윗사람이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보고 업무라는 것도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너무 잦으면 또 이게 좀 꼭 필요한 건가 또 스스로 생각하게도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게 좀 현재 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제휴 마케팅은 다 장점만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휴 마케팅을 하시면서 조금 안 좋았던 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야 뭐 장점만 있는 건 솔직히 없죠. 제휴 마케팅도 단점도 있고 네네.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종합적으로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유사님도 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제 손실을 이제 제가 정할 수 있다 안 될 때도 뭐 테스트 비용으로 보통 그 손실을 태우게 될 거고 뭐 할 텐데 예를 저도 제가 해봤던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를 준비해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뭐 하고 손실이 뭐 준비했던 재고가 다 손실이 될 수 있고 한 점이 있는데 제휴 마케팅은 그런 부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일단 이제 기획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광고에서 성과를 내고 바로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손실의 관리, 결과가 빠른 거 이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아직까지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도 뭐 특정 새로 해보는 광고나 뭐 기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광고를 할 때 제가 하는 방향이 맞나 뭐 좀 의문이 들고 뭐 그럴 때도 있는 뭐 어쨌든 해보고 부딪혀야 되는 거 단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물론 뭐 위사님 같이 먼저 성공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개인이 만들어내야 되긴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돈만 쓰고 있는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 때도 많았죠. 이게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혼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자유로움도 있는 반면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라는 부분은 조금 공통적으로 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에서 뭐 머천트를 어떻게 골라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서 예. 머천트를 고를 때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라 하면 USB가 확실한 게 아무래도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무료로 뭐를 준다든지 네네. 뭐 그게 아니면 뭐 할인을 대폭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은품을 준다든지 하는 그 확실한 USP가 있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타겟층이 이제 좀 저희 자본력을 좀 소유하고 있는 뭐 40, 50대를 겨냥하고 있는지도 볼 때도 있습니다. 40, 50대 뭐 이런 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머천트를 고르실 때 좀 돈을 많이 쓸 만한 사람들한테 광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USP라는 거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 그런 특징도 특징이지만 대부분의 제휴 플랫폼 사이트에서 광고주가 어떤 무료 혜택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골라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오신 꿀팁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거죠? 네. 요즘 챗 GPT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저의 이제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아웃풋들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챗 GP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간단한 내용들만 그리고 이거에 통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챗 GPT 같은 경우는 저도 활용을 해서 제휴 마케팅을 하진 않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효과를 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목을 더 끌 수 있고 뭐 아니면 좀 심리를 조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머천트에서 뭐 광고주들이 그런 광고를 할 때 선착순 몇 명 이런 정보를 많이 줘요. 뭐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 200명 같은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정보도 많이 주는데 네네. 근데 그걸 좀 잘 활용하면은 좀 사람들의 심리를 좀 조급하게 하고 좀 상담 신청에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선착순 몇 명이라는 이 워딩에 뭐 좀 효과를 내므로써 좀 이목을 끌 수도 있을 텐데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챗 GPT 질문을 통해서 코드를 그러니까 선착순 100명이라는 워딩이 깜빡거리는 그 결과를 좀 HTML 형식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네네. 궁금하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챗 GPT 화면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유도해내면 되는데요. 네네. 선착순 100명이란 말은 생각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면 HTML인데 이거 오타가 있어도 그냥 알아듣네요. 예, 뭐 오타가 있어도 알아서 이제 오타가 있는지 인지를 하나 보네요. 네, 이렇게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 코드를 얻었는데 네. 이거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한번 붙여놓기 해볼게요. 네. HTML이니까 HTML이 적용되는 란에다 넣어야겠죠.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질문들을 0.5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는 이 글자를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금방 결과를 내는데요. 네네.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의도는 100명에만 빨간색을 네. 칠하는 거였지만 뭐 네네. 제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네네. 뭐 제가 HTML을 잘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네. 제 스스로 이런 결과를 내려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의 학습 없이도 이제 간단한 질문만으로 제가 랜딩 페이지 같은 걸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HTML 코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쵸. 만약에 네네. 챗 GPT가 없었으면 네네네. 이거를 코드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챗 GPT를 활용을 하니까 그냥 명령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네네. 어떻게 좀 상세하게 그리고 GPT의 학습에 혼란을 안 주게끔 네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원하는 그 모습에 가까운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런 글자가 깜빡거리고 색깔을 넣는 효과를 보여줬지만 네네. 질문을 좀 더 잘하면 좀 더 복잡한 뭐 효과까지도 얻어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혹시 선착순 100명 외에 또 활용할 만한 그런 코드가 있나요? 적용할 만한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광고주가 뭐 네. 기간에 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음, 그 기간에 네. 이런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까지 마감 이러면은 그 매일매일을 지날 때 24시간을 새로 설정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질문을 잘하면 가능할 것 어, 같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단편적인 걸 보여줬지만 이제 어떻게 질문을 잘하냐에 따라서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통을 하시다가 제휴 마케팅으로 넘어오셨잖아요. 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휴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다른 부업을 하다가 이제 좀 힘들어서 다른 건 또 없을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한테 혹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말을 있을까요? 다른 부업을 하다가 제휴 마케팅 시작하려는 분들이요. 네네. 뭐 일단 가장 대중적이라 해야 되나, 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부업이 아무래도 유통 아니면은 애드센스일 텐데, 뭐 제휴 마케팅은 뭐 그 두 가지에 비교해서 제휴 마케팅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유통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준비하거나 해야 되는데, 물론 위탁 판매라는 방식도 있지만, 네네. 뭐 최근 들어서 뭐 태무나 알리 때문에 보통 재고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재고가 다 이제 못 팔면 이제 다 저의 짐이 되는데, 뭐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실을 보일지라도 그 손실의 정도를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애드센스와 비교하면은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축적된 글로써 승부를 보고, 이제 아무리 타겟 키워드를 잘 잡더라도 글이 얼마나 축적됐냐도 중요한데, 그러면 처음에 수익을 보지 못하고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제 쉽게 처음에 포기하고 질릴 수 있는데, 제휴 마케팅은 그 반면에 좀 그보다는 좀 파괴력 있게 매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유통을 하시다가 넘어오셨는데 네. 유통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1년 정도 하신 건가요? 전업으로 할 때는 한 1년 정도 했죠. 근데 뭐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뭐 그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도 조금씩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제휴 마케팅을 한 기간보다 유통을 한 기간이 더 많으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일이 아무래도 주가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뭐 회사 다니면서도 재고를 갖고 뭐 팔아보고 하긴 했겠지만, 뭐 그것만 전념할 수는 없었죠.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긴 했고, 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쭤본 이유가 유통을 하다가 제휴 마케팅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오히려 제휴 마케팅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수익이 난 거잖아요. 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무조건 제휴 마케팅이 더 쉬운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휴 마케팅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네. 왜냐면 제휴 마케팅을 하다가 유통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제휴 마케팅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통에서 성과 잘 내시는 분들이 제휴 마케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제휴 마케팅이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더 잘 맞는지는 일단 해보셔야 안다. 예, 그렇기 뭐 저도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휴 마케팅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뭐 제휴 마케팅 힘드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저번에 출연하신 분처럼 11개월 동안 꾸준히 버텼더니 잘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